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네이비의 행동지원센터의 김호송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 20분 정도 짧은 시간이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한 감정학습, 특히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감정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잠깐 떠올려 보시고, 자, 만약 내가 여기서 감정을 잘 배워요. 그래서 감정 교육을 잘 시키면 과연 지금 내 고민이 해결될까? 내가 고민하는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뀔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뀔까요? 네. 어, 자, 이 장면들을 보시면 자, 바닥에 누워서 때를 쓰는 이 친구, 고집을 피우는 친구, 게임기로 엄마와 대치 중인 이 친구, 그리고 과제나 숙제를 할 때 세상 불행한 표정으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듯한 이 친구의 모습이, 어, 좀 익숙하신가요?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죠. 뭐, 바닥에 누워서 때를 쓰진 않더라도 너무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쓴다.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것을 찾아보고 배우게 되는데, 과연 감정을 배운다고 이 고민들이 해결될까? 어렵죠, 사실. 현장에서 감정을 잘 다룬다고 이런 문제 행동이라고 하면 문제 행동, 이런 행동들이 그냥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해요. 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에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이 친구의 감정과 또 성격적 기질, 그리고 이 친구가 무엇을 배워왔는가, 경험해 왔는가라는 학습, 등등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잘 조정하고 분석해서 또 조율하지 않고 한 요소만, 감정만 다룬다거나 환경만 다룬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적 접근을 한다. 좋은 양육을 한다라는 것은 이 아이에 집중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행동에,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바꾸면 이 아이의 행동과 감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접근이죠. 자,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 환경을 통해서 이 아이는 점차 감정과 행동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그러면 자기 감정도 더 잘 배우고,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점차 키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좋은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 가장 직접적인 환경, 어떤 환경이 보이시나요? 바로 옆에서 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진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예를 들면 양육자가 아주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바로 붙어서 이 아이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이 양육자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양육자가 감정을 잘 보여주고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아이도 그 능력을 잘 받아서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다? 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잘 만들어주고 싶고, 감정 조절을 가르치고 싶지만, 결국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내가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장면에서요, 우리가 많이 하는 고민이 있어요.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기 싫거나 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의 감정을 그럼 존중해서 그냥
말도록 해줄까? 아니면 그냥 이 아이의 요구를 수용할까? 아, 얘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아닐까? 라는 고민. 이 아이의 감정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잖아. 또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걸 얼마나 억지로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항상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한 편이 정답이 아니죠. 이게 너무 힘들면 하지 마라. 또는 그래도 해야지, 무조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과정은 자, 합의하자. 나도 너의 감정을 알아주고 이것을 반영해 줄 테니, 자, 여기까지 이만큼 해야 돼.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너를 위해서 유리해. 라고 하는 감정을 적당히 수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려주고 싶은 필요한 행동들을 가르치는 것이 병행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통제와 수용의 균형 맞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통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아이를 통제하는 성향인가? 아, 나는 아이를 너무 수용하는 허용적인 성향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당히 중도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감정을 잘 배우는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합의하자. 나도 너의 감정을 알아줄 테니, 자,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고 내 지도를 좀 받아들여라. 요 합의의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어, 다음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자, 우선 나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알고 있나요? 느끼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단어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볼 테니까 같이 읽어 보시면서 나는 요즘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요즘 어떤 감정을 많이 느낄지, 뭐 이렇게 중간중간 영상을 멈춰 가시면서, 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라색을 볼게요. 불편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요. 삐졌어요. 서운해요. 미워요.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폭발할 것 같아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긴장돼요. 무서워요. 겁나요. 두려워요. 부러워요. 나도 원해요. 질투나요. 당황스러워요. 놀랐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불만이에요. 심술이 나요. 약 올리고 싶어요. 답답해요. 갑갑해요. 자, 나는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나요? 나의 감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이의 감정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감정이에요. 슬퍼요, 속상해요, 우울해요, 섭섭해요, 억울해요, 서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아쉬워요, 실망스러워요, 좌절했어요, 심심해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불편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보고 싶어요,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지겨워요, 귀찮아요. 여기서 나의 감정, 동그라미, 아이 감정 체크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 감정이에요. 행복해요, 기뻐요, 좋아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신나요, 흥이 나요, 기대돼요, 설레요,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뿌듯해요, 자랑스러워요. 보람을 느껴요. 자신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신기해요. 흥미로워요. 하고 싶어요. 바래요. 원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놀라워요. 감탄했어요. 들떴어요. 흥분돼요. 들썩거려요. 장난치고 싶어요. 웃기고 싶어요. 자, 여기서도 나의 감정과 아이의 감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초록색 감정은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동이에요. 안정돼요, 편안해요, 차분해요, 집중이 잘 돼요, 머리가 맑아요. 좋아해요, 아껴요, 소중해요. 후련해요, 속이 시원해요. 다행이에요, 안심이에요,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인정해요,
상쾌해요? 개운해요? 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요? 포근해요? 자, 체크를 해보시고 잠깐 영상을 멈추고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감정이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아이는 몇 개나 되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짐작 가시는 대로 보라색, 파란색은 불쾌, 안 좋은 기분이에요. 안 좋은 기분. 노란색, 초록색은 쾌, 기분 좋은 감정들을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라색, 노란색은 약간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태, 파란색, 초록색은 에너지 레벨이 낮은 좀 다운되고 침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감정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더 많이 키워야 되는 감정은 초록색, 노란색 감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 초록색 감정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안정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감정이란 무엇이냐?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감정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 몸의 반응이에요. 내 몸이 느끼는 바, 내 몸의 반응, 그리고 그것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 태도를 우리는 감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감정은 우리가 평소에 하루 중에도 시시때때로 계속 느끼죠. 감정을 소소하게 계속 느껴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감정은 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딱 느꼈다가 또 그 자극이 사라지면 감정도 사라지거든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감정을 소소하게 느끼지만 그게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죠. 그래서 한국어 감정 단어 뭐 434개 중에 72%는 불쾌 감정, 기분 나쁜 감정 단어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불쾌 감정이 훨씬 기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화를 낸다는 감정이 생기면 내가 화를 내므로써 분노함으로써 나를 막아서는 어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슬퍼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나에게 불러들여서 내가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감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런 나에게 유리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불쾌 감정이 그런 기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생존하기 위한 기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볼 때도요, 우리가 아이들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기분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절대 안 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도 불쾌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불편해하고 불쾌할 때마다 그 감정을 뚝뚝 그치게 하고 웃어라고 해줄 필요는 없다. 이 아이가 지금 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학습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감정 자체는, 원래 표현되길 원하고 해소되길 원한다. 그리고 이 감정을 그냥 무시하고 억누르면 불안정해지고 부글부글 끓다가 어떤 시점에서 이상한 데서 폭발을 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은 중요해요. 적당한 선에서의 표현을 우리가 수용해 줘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 감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의 분화라는 거예요. 이 감정의 분화란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다양한 감정의 폭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책에서는
감정이 많이 분화되어 있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더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하기 전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원래 감정은 불안, 부정 감정과 긍정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이 감정은 표현되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 감정이 보다 자세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분화될수록 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분화시키고 감정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과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더 잘 분화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자극을 주면서 계속해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감정 조절까지 가기 전에요. 내 감정을 잘 알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감정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감정이라는 주제를 뇌과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뇌신경학자들이 이 감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보이는 리사 펠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뭐, 대표적인 저서로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감정에 대한 연구를 아주 집대성한 책들을 내면서, 어, 구성주의 감정이라고 해요. 이 감정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앞에 내용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감정이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오죠. 뭐, 장이 부글부글 끓는다든지, 머리가 뜨끈뜨끈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피가 빨리 돈다든지, 이런 뭔가 이 내 몸의 반응, 느낌, 이 느낌을 느끼고, 이것이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경험, 내가 감정 경험을 해왔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감정의 개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뇌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상태를 감정이라고 한다. 뭐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뇌가 작동을 해요. 뇌 예측이라고 하는데 작동을 해서 어떤 감정과 반응을 이끌어내요. 근데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뇌가 어떤 감정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뇌가 어떤 감정 조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학습과 문화로 내가 체득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극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다른 감정,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과 문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시를 보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엄마가 자, 이거 해보자 라고 공부를 시작할 때 자, 엄마가 이거 해봐 라고 과제를 주면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 또 한다, 화가 나, 짜증나, 하기 싫어, 나 못하는데. 이런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좀 어려운데, 지금 내 상태가 좀 피곤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 해야지 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이제 가장 원하는 바죠. 똑같은 자극이 있지만 뇌가 다르게 작동해서 이러한 다른 감정과 감정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면 이 아이의 학습과 문화를 통해서 이런 감정과 반응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도 자, 엄마가 자, 이제 우리가 게임 30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기로 해. 라고 이제 게임 그만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의 뇌가 이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똑같은 자극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아이는 아, 화가 나. 또 엄마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짜증나. 엄마 미워. 라는 감정과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 좀 아쉽다. 아, 속상해. 한창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반응, 감정과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아이고, 맞아. 시간이 됐네. 그래, 받아들이자. 재밌게 놀았다. 이런 감정과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떤 아이든 게임을 하면 멈출 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아이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이렇게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어떤 역할이냐. 이 아이가 어떤 학습과 문화를 경험해 왔고 그 경험의 결과로 어떤 감정 개념과 감정 조절의 개념을 체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학습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감정학습을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래,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 여기서 감정 개념을 만들어줘야 된다. 감정 조절의 개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개념은 결국 뭐냐면 단어예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감정 단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뭐죠? 분화죠, 분화. 이 아이가 그냥 단순히 화가 나라는 감정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화가 나, 짜증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좀 아쉬워. 아, 여기서는 조금 억울한데 좀 여기서는 서러워. 여기서는 나는 피곤한 거야. 이렇게 조금 더 분화된 감정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화가 난 게 아니라 분화된 감정을 느끼고 그에 따른 또 완화된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 단어는 어디서 들을까요? 물론 책에서도 읽겠죠. 하지만 실제로 가장 보고 듣는 것은 엄마, 아빠, 주변 환경에서 내가 그 감정 단어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감정 단어를 쓰는가.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감정 단어 쭉 읽어보셨죠? 이런 감정 단어를 지금 읽어보셨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쓰나? 내가 이런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있나? 라고 하면서 감정 단어를 읽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감정 단어를 많이 입에 담아야 돼요. 다양한 감정 단어를 쓰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감정 개념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감정 단어를 쓰면 이 아이는 훨씬 더 분화된 감정을 키울 수 있고 그에 따라 뇌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정은 부정의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의 감정에서도 해당돼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도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편하네. 나 이거 할 때 가장 만족스러워. 나 이거 하니까 너무 신나고 뿌듯해. 이거 했더니,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감정 단어를 말하거나 듣거나 떠올리게 되면 그것이 더 실제적인 감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아이에게 감정 개념을 가르칠 때 당신은 소통 이상의 일을 하고 아이를 위한 사회적 실제를 창조하고 있다. 감정 자체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당신이 말하는 어조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당신의 정동은 느낌이에요. 당신이 느끼는 느낌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그 느낌은 아이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죠. 엄마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대사를 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 감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르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감정을 가르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가정, 현장에서는 일단 감정학습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학습의 기회는 이 아이가 이런 상황 또는 자극이 있을 때 그 상황과 자극에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고 그 기분에 누군가가 감정 단어를 붙여주는 게 감정 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는, 그렇지. 너가 1등을 못해서 제일 먼저 하지 못해서 속상한 거야. 라고 해서 상황과 감정을 연결시켜주고, 너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거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래? 아니면 문제가 10개나 돼서 너무 많게 느껴져서 그래? 아니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가 지금 앉아서 지금 좀 피곤한 상태인 거야.
문제가 어려운 거야? 피곤한 거야? 이렇게 그 상황과 감정을 읽어주고, 지금 얘가 화를 낼 때는, 너는 화가 나고 엄마가 미운 게 아니라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느끼는 아쉬움인 거야. 라고 감정을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아, 더 놀고 싶은데 아쉽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 읽어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때 너무 감정적으로, 공감적으로 읽어주기보다는 약간 학습하듯이 자, 이런 장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이지. 너는 이런 감정이야. 이런 감정이구나. 라고 조금 담백하게 읽어주는 것이 감정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 감정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 감정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많은 긍정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키워주고 싶은 긍정 감정. 편안하다, 뿌듯하다, 재밌다, 신기하다, 와, 설렌다, 다양한 감정들을 그 장면에서 감정 단어를 써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쉬고 있을 때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편안한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같이 누워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다. 너도 편안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일러준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해내는 그 순간에 그래도 이만큼 해냈어. 너무 뿌듯하지. 와, 이거 그래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서 약간 하기 싫어서 내 몸은 들썩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내서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읽어주고. 그리고, 와, 이렇게 함께 노니까 너무 재밌네, 신나네. 이렇게 내 감정을 알려주거나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장면, 자극과 감정 단어를 붙여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 프로그램 안에서는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냐면 간단한 도식을 일단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마음 이렇게 해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걸 외우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이런 마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이럴 때 이런 마음이에요. 이것만 배웠지만, 좀 더 불쾌 감정, 다양한 또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일 때는 이렇게 해요. 그럼 너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 엄마가 그건 인정해 줄 거야. 엄마가 알아줄 거야. 아, 참 잘한 거야. 라고 하는 이 결과까지 이런 도식을 어, 공식처럼 외워서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식을 한번 같이 구호처럼 외쳐볼까요? 제가 한번 이럴 보겠습니다. 때 이런 마음 이렇게 해요. 좋은 결과. 자,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 도식을 같이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나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는지를 배워가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오늘은. 자, 잘 모르거나 많은 과제를 할 때 칭얼거릴 수 있죠. 왜냐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이 아이가 뭐 칭얼거리지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방긋방긋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라는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한편으론 잘할 수 있어요. 한번 해낼 수 있어요. 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어,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숨쉬기를 해볼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가르치고 그랬을 때 요 앞에 우리는 더 좋은 결과가 있어요. 해내다니 너무 멋져. 라고 내가 칭찬 엄청 해줄 거야. 내가 인정해 줄 거야. 이런 감정 인식과 감정 조절을 강화해 주는 이런 도식을 공식처럼 배우면 우리도 지도를 할 때 좋은 무기가 되고 아이들도 이 공식을 배움으로써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찾고 우리가 감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도 아니고 이 아이를 더 말 잘 듣는 아이로, 내 말을 잘 따르는 아이로 바꾸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이 순간 미운 말을 하고 미운 행동을 할 때 실제로 이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더 잘 찾기 위해서 감정을 배우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아이와 더 좋은 합의를 할 수 있어요. 너 마음은 이렇구나 해서 아이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또,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막무가내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중간에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내가 요만큼 해줄게.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줄게.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 여기서 타협을 하자. 이런 타협의 과정이 앞으로 이제 여정이 남았잖아요. 이 아이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기간 동안 많은 갈등의 시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감정 도식을 어떻게 배우고 또 긍정 감정은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